대성 쌤 요즘에 영화 좀 보시나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극장을 거의 가보지 못했고요. 근데 다만 넷플릭스로 이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넷플릭스가 너무 좋아요. 무궁무진한 컨텐츠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두렵습니다. 쉽게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넷플릭스에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디카프리오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유명한 배우죠. 그 저는 레오나르도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제 원래 싫었어요. 대학교 때 타이타닉을 이제 보면서 여학생들이 깍깍거리죠. 그랬지만 뭐야 저게 너무 미소년이고 이제 비주얼로만 승부하는 것 같아서 그때 마음이 이제 좀 마음의 문을 닫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 완전히 지금 최애 배우가 됐습니다. 혹시 돈 룩업 보셨어요? 저도 그거 보고 되게 한동안 여운이 있었고요. 이게 재난 영화가 아니라 약간 공포 영화처럼 다가오더라고요. 공포 영화? 저는 약간 블랙 코미디 같았어요. 돈 룩업에 대해서 우리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배우들이 나왔습니까?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그리고 연기 병신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두 명밖에 모르지만 저도 디카프리오, 제니퍼 로렌스, 그리고 잠시만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제니퍼 로렌스 그리고 또 메릴 스트립이 나오죠. 메릴 스트립이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제가 외국 배우는 잘 몰라서. 이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대배우 메릴 스트립을 모르나요? 메릴 스트립이 지금 대통령 역할로 나왔죠, 미국에. 이 영화 너무 재밌었는데 일단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디카프리오랑 이제 제니퍼 로렌스가 이 천문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왜곡된 정보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천문학과 교수님.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석사였나요? 저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대학원생이고 예. 어느 날 이제 천체를 관찰하다가 특이할 만한 혜성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혜성을 추적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 혜성이 이제 처음에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름을 붙이고 되게 좋아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지구와 이제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위험한 혜성이었던 거죠. 그렇죠. 경로를 계산하다 보니까 지구와 이제 충돌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걸 감지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였나요? 국가기관에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했을 때는 엄청난 인류 멸종의 위기인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정치적으로 하나 자기 선전하거나 재선의 수단이 되고 언론인들은 그거보다는 이게 TV 시청률에 또 목숨을 거는. 그렇죠. 희화가 되죠.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가볍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죠? 그리고 자극적인 컨텐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런 프로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과 토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짜투리 시간처럼 생생정보통처럼 이렇게 소비되는 것 같아요. 연애 가십거리, 연예인들의 연애나 뭐 이런 거에 묻히는 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요즘에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연예 뉴스만도 이렇게 중요도 있게 다뤄지지 않는 걸 풍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뉴스들을 사실은 제가 낚시에 비유하잖아요. 자극적인 타이틀을 걸고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과는 조금 맞지 않는 상황. 오히려 그 댓글에 참여한 우리 다양한 이제 일반 대중들의 심리와 그거에 대한 재치 그것들 보면서 즐거움을 얻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 보는 자극적인 기사가 헤드라인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치의 이제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용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러한 명확한 위험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예전에 플라톤이 철인통치 이 말을 했잖아요. 우매하고 다수의 군중들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런 느낌도 이제 저도 받았거든요. 돈 룩업이라는 그런 영화 속에서 풍자된 모습들이 사실은 그냥 코미디나 아까 말씀하신 SF나 공포라고 말하기보다는 현실 속 이야기인 것 같아서 섬찟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 그 현실 풍자가 너무나 날카로워서 한편으로 공포감을 줬다라는 걸 좀 이렇게 느꼈고, 그 이제 정치인들이 이 디카프리오나 제니퍼 로렌스의 이제 학벌을도 이제 그거를 비하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진다거나, 그리고 근데 마지막에는 그거를 경제를 더 우선시하는, 약간 우선순위가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언론과 이제 정부에 이제 그것을 제보를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하고 독대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재선을 앞둔 이제 메리 스트립이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위기를 조장하고 대통령이 재산은 돼야겠다. 그래서 대대적인 준비를 합니다. 어떤 준비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로 뭐 여러 로켓이나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폭파시키겠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애국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그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항공모함 같은 데서 이렇게 큰 퍼포먼스를 하죠. 그러면서 근데 애국주의를 이렇게 유발하는 요소들을 넣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분이 나타나요.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설명하면 미사일로 이제 해성을 이제 저희가 우주에서 폭파하는 걸로 계획을 삼았고 준비를 했고 카운트다운까지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분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마크 라이런스인가요? 약간 선인 같기도 하고 스티브 잡스를 모티브로 했나? 혹은 뭐 앨런 머스크를 모티브로 했나? 사기업인데 대중을 현혹하고 이런 국가 정책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대단한 인물로 나오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섬찟한 거예요. 우리가 현대에서 사실은 너무나 손쉽게 영웅이 되고 또는 공공의 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주변 요소나 어떤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열광을 해요. 정말 그분이. 근데 거기서 나온 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하고 그러니까 테크니컬이 이제 기술이 발전한 기업의 총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신의 동작, 모든 멘트가 사전에 기획되고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쇼에 가까운 거죠. 굉장히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이상의 어떤 군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죠. 빅딜을 합니다. 대통령은 재선을 하고 이분은 이것을 하나의 경제, 그러니까 이런 경제 창출의 한 도구로, 경제라기보다는 사적 이익. 그렇죠. 그 헨리의 성에는 막대한 자원들이 있고 그것을 갖고 어떤 신성장 동력이나 모멘텀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서는 정치인과 기업인 간의 어떤 그 결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늘을 보자, 뭐 여러 이렇게 또 깨어 있고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지 말자로 나눠서 갈등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근데 그게 미국의 사회에 약간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거기 근데 제니퍼 로렌스의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라를 신뢰하고 이번에 믿어보자. 이런 거를 보면서 과연 생명을 담보로 저런 경제적 이득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맞을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나 제니퍼 로렌스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에서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서 모습이 그려졌다면 점점 변질되잖아요. 디카프리오도 그 인기에 취하게 되고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니까 거기 약간 도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정신을 차릴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디카프리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가족들한테 돌아가요. 그리고 제니퍼 로렌스도 이제 그 디카프리오와 함께 이제 지구의 최후를 준비하는데 두 가지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이제 서로 다투잖아요.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지 마라.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 속에서 어떤 대화 타협, 집단 지성은 발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매스 미디어에 근데 현혹된 대중이 근데 현실과 가상의 구분을 잘 못하고 그냥 이런 인플루언서의 말에 현혹이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되게 단기적인 시한 이런 생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좀 심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누구나 알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편리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약간 투영이 됐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저도 조금 이제 저는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영화로 돌아와서 이제 얘기가 예. 진행이 되면 나중엔 결국엔 그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그 해성을 지구 상공에서 폭파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게 좌절되죠. 왜냐면 그 방법에 대한 어떤 플랜 A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 검증이 사실은 나를 믿어라,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판단에 의해서 너무 많은 일반 대중, 60억, 70억 지구인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나? 결말은 얘기하지 마시고. 결말은 우선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또 공포스럽다는 말씀만 드리겠고요. 저는 근데 기술의 발전이 근데 기술 만능주의를 낳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력 같은 경우 엄청난 효율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를 원자로를 멈출 수 있고 폐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개발이 덜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 근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술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선택, 특히나 자신의 선택을 뛰어난 누군가한테 위탁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판단에 있어서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술 만능증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형 선생님 예를 들었는데 저는 그거하고 생각이 조금 틀려요. 뭐냐면 기술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건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합리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문제지 저희가 인류가 이제 고대에서부터 쓰긴 불을 사용하고 시작했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뭐든지 완벽한 도구, 완벽한 도구로 인해서 우리가 발전해 온 것은 아니거든요. 기술을 사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지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술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말씀을 전달을 그러니까 그 원자력의 문제는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가 논점을 어긋났고 저희가 어떤 공동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대화와 토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대중들이 뛰어난 인플루언서이고 뭔가 뛰어난 기술자인 마크 라이언스 그 개인 기업의 CEO를 너무 의존한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라고 하는 물론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출된 권력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의존해서 각각의 개인들이 너무 무력하고 너무 이렇게 흑세무민이라고 좀 과할까요? 약간 그런 거에 판단력을 좀 갖지 못했던 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어느 순간 뭉치고 모여서 사실은 돈 룩업이 실제 현실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시민성이란 무엇일까? 혹시 시민성의 주요 요소들 알고 계세요? 이거 또 당혹스러운 질문을 또 갑작스럽게 하시는데 우선은 미래사회 시민성. 미래사회 시민성이요? 근데 과거의 시민은 자기가 이 시민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어느 정도 이렇게 기반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고, 미래라면 글쎄요, 이 디지털 역량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있고, 그거를 좀 협력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미래 시민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핵심은 자기 주도성과 참여와 실천, 소통과 협력, 비판적 이해와 수용.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한 요인일 것 같아요. 제가 답을 알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셨죠? 저희가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을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이제 되는 것들이 사회적 가치추구, 사회적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미래사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은 항상 도래할 겁니다. 갑작스럽게 도출될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앞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어느 정도의 시민성을 갖고 있을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리더들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민성들이 결여되어 있고 소위가 요즘에 정치인들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돼지. 개돼지로 어떤 대상으로 선동이나 그분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대상으로 일반 시민들을 생각할 때 위기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돈 룩업에서 핵심은 앞으로의 우리 시민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그 시사점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풍자를 하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예방 주사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근데 이거 다들 봐야 되는데 영화를 저희만 본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되게 저도 혼자 이렇게 충격과 이렇게 전율을 느꼈던 걸 함께 이야기를 나누니까 조금 더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지금 미래사회 역량, 시민성을 얘기했는데 시민성의 근본은 열린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 안에 갇혀있는 사고가 아니라 틀 밖의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양과 자기 주도성을 우리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룩업에 대해서는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봐주십사. 저도 이제 딱 마지막 한마디로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대신해주고 혹은 AI나 뭐 이런 컴퓨터가 다 대신 판단해주고 이런 게 의존성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이제 사회 중요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 예.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